정의당의 원내대표 윤수호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전세버스 공제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인사각지 그리고 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 안진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전국 전세버스 공제 노동조합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홍 전국 전세버스 공제 노동조합 부위원장님 오셨고요. 장호일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민재 유금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진 유금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희 유금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동 사무금융연맹 일반사업정본부 집행위원장님 오셨고요. 민경신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류동현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조직국장 오셨습니다. 오진수 전국 화물공제노동조합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혁재 저희 정의당 공정경제본부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1997년에 설립되었고요. 현재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조합이 언제부터인지 지부 이사장과 공제조합 임원의 친인척, 자녀 특혜 채용과 승진으로 얼룩져 많은 조합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016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신규 채용 절차 부적절을 일임이 지적하고 관련자 해임 및 징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감사 지적에도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자체 운영일을 열어서 관련자에 대한 해임 공고를 무시하고 이를 경고로 징계 내용까지 받고 이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인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연합회장, 공제상무, 경영관리본부장은 현재 공금 배임 횡령 혐의의 2심 판결로 연합회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공제상무와 경영관리본부장은 각 벌금 350만 원 선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런 기관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관리기관인 국토부는 조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철저한 사후 조처까지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주최한 육상운수 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조민재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금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과 전국 택시공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민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조금 셉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 목표를 노동 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갑질 전행으로 여전히 노동이 무시되고 차별이 많이 나는 적폐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시도지부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 밀실 인사 및 특혜 승진으로 인사갑질을 자행하였습니다. 비단 전세버스 공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개 유금공제의 채용 과정과 인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뉴스거리가 많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리 감독하여야 할 국토부는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각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낙하산을 앉히려는 시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외치신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들이 특권층, 기득권층을 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시민과 노동자들의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허나
대통령만 바뀌었지 각 정부 부서나 관리단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 힘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급여도 오르고 진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태생은 틀려도 빽은 없어도 형평성 있는 기회만큼은 주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주는 이 없어도 저희는 오늘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토부는 6개 공제 채용 비리와 인사갑질 및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감독하여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인사적폐를 청산하라.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세버스 공제조합 노동조합의 연락을 받고 내용을 살펴보니 아직도 이런 일을 버젓이 자행하는 곳이 있구나 라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세버스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오늘 유분 공제조합에서 다 오신 거 봤을 때 아마 정도는 달라도 여러 공제조합이나 최근에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불합리한 채용비리 또는 승진비리 또는 특혜 채용, 특혜 승진 그를 통해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조직운영 이런 문제가 여전히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윤수아 의원님 그리고 이혁재 본부장 오셨는데 정의당 공정경제운동본부로도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 민변이나 참여연대 이런 데도 이런 제보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기업 채용비리 때문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최근에도 과장이나 부정확한 문제 제기가 일부 있다라는 지적은 있지만 또 몇몇 공기업에서 어찌됐든 약간 우리 국민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5월 전부터 공공부문이나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공성이 강한 공공부문이나 또는 이렇게 공제조합처럼 공공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해당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투명하게 정말 그들의 복지와 민생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애써야 될 분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공제조합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방치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윤서원님하고 우리 유군공제조합과 함께 이렇게 외쳐봅니다. 정부 여당이 여러 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생활 속의 적폐청산으로 더 나아가겠다고 분명히 4월달 5월달에 강하게 밝혔는데 그 이후로도 이런 채용비리나 승진비리 또는 생활 속에 또 기업 속에서의 갑을 문제, 갑질 문제 많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적폐청산이라든지 생활 속에서의 갑질이나 이런 갑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파하고 입체적으로 문제를 나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을지로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뿌려지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안에만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짧게는 이번에 전세버스 공제조합 안에서 벌어진 이 인사전횡과 경영진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갑질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이 빨리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비단 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크고 작은 인사전횡이나 채용비리라든지 또는 승진비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게 큰 문제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약속들 을지로를 만들든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형태이든 반드시 총체적 입체적인 점검과 개선 개혁을 우리 거기서 일하는 양심적 노동자들, 노동조합, 또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강하게 추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런 노력을 당부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승현 전국 전세버스 공제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측의 인사 갑질 전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조합원들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전세버스 공제 노동조합위원장 이승현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정권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무원 관료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무원 관료들이 전 정권의 어떤 적폐의 답습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는 기자회견을 요청을 했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 갑질 인사 책임자 처벌하고 공정인사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라. 저희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받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전세버스 공제는 오래전부터 사업자들의 갑질 전행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지부이사장 공제 임원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 2018년에는 지부이사장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이라는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전세버스 공제는 2016년 당시 친인척 자녀 특혜 채용으로 갑질 인사의 전행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과 요구에 의해 국토부의 특감을 받았으며 노동자가 약속한 특혜 채용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공정인사 실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년 만에 또다시 2008년 현재 지부이사장 친인척 자녀를 대상으로 특혜 승진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0년 전세버스 공제 친인척 자녀 특혜 채용의 특감 결과로 신규 채용 절차 부속절을 지적하고 관련자 해임 및 징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시했으나 전세버스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는 그 이행 여부를 갖다 확인도 안 하고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혜 승진 인사 전 전세버스 공제 사측에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2차례나 공정인사 방안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장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을 단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버스 공제 사업장의 공정인사에 대한 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현장 노동자들은 이제는 빼먹고 줄없으면 승진은 힘들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으며 더 이상 동교부도 없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사업장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 등 시장 조치를 이해하지 않거나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엄단하는 방안이 수반되었다면 과연 전세버스가 친인척 자녀들 특혜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제재 처분은 그때뿐이었고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작동되지도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버스 공제 인사구조는 연합회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사권이 남용되어 왔으며 인사위원회가 존재하나 모든 인사를 연합회장에 위임하는 역할로만 존재하고 연합회장은 위임받은 인사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그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사는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의도적으로 인사를 바지하고 비노조원과 노조 탈퇴자를 우선하여 승진시키는 등 부당노동 행위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부이사장에게 이사장 인사 추천권이라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인사 규정을 만들어 자신의 친인척 자녀들을 교차로 추천하여 승진시키는 등 규정과 절차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갑질 인사 정의 중심에 있는 연합회장, 공제상무, 경영관리본부장은 현재 공범배임 횡령 혐의의 2심 판결로 연합회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공제상무와 경영관리본부장 각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공제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조직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자기 식구 챙기기로
아직까지 이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인사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인사 갑질의 전형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무너진 인사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갑질 인사의 책임자와 그 관련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 하고 공정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사 갑질 전형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사 갑질로 전세버스 공제 인사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금 배임 횡령의 형사처벌의 조직의 처벌로 조직의 명예와 이상을 스스로 실추시켜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과 갑질 인사에 대해 즉각적 과 책임자 처벌로 인사적폐 청산하라. 둘,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공정인사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라. 2018년 10월 24일 전국 전세버스 공제 노동조합 20공제 노동조합 협의회 정의당 윤수와 국회의원.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함께 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